우리가 앞에서 비회전 유동은 일반 유체 역학 해석에서 비점성 유동이랑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텐셜 유동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포텐셜 유동은 뭐다? 속도장이 주어졌을 때 걔를 어떤 스칼라 값의 그레디언트 9배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동장이 있다고 했을 때 걔를 포텐셜 유동이라고 한다 했죠. 포텐셜 유동은 되게 오랫동안 연구됐던 주제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 현상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원인끼리 더해줘서 해석을 한 거랑 걔네들 결과끼리 더한 거랑 같다 라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형성의 특징이고요. 말로 쓰니까 좀 어렵죠.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에다가 결과를 더한 게 출력끼리에 더한 거랑, 그러니까 입력에서 더해가지고 함수를 해석을 돌린 게 각각의 해석을 돌린 결과를 더한 거랑 같다고 할 때 우리가 걔를 선형이라고 하고, 이때 선형성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유체역학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원인으로 나오는 애들을 각각 분리를 해서 걔네들에 대한 해석 결과를 가지고 실제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잘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지수 함수도 그렇고 스퀘어 루트도 그럴 테고. 근데 미분 같은 거는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런 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식에 대해서는 굳이 함수 전체를 한 번에 다룰 게 아니라 걔를 더하기 항들로 쪼개가지고 각각을 미분한다거나 하는 접근이 가능하죠. 그게 이제 선형성의 한 예고요. 우리가 유체역학 문제에서도 선형성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점성 유동은 대표적인 비선형 문제인데 포텐셜 유동은 점성을 뺐기 때문에 선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성 문제를 가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체 역학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포텐셜을 서로 더해줘가지고 이걸 주로 배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면 그게 전체 유동의 결과가 되는 거고, 사실 그 각각의 유동을 인한 각각의 속도 포텐셜로 인한 유동 성분을 다 더한 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될 텐데, 이 유동장을 서로 더해준 게 전체 유동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단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로 인한 속도장들을 다 따로따로 구해서 걔네를 더하기만 해도 전체 속도장이 나온다 하는 그런 개념이 돼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나 아니면은 여기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포텐셜 유동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어떤 타원형 물체 주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실제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문제를 하겠지만, 형상을 하겠지만은 그냥 대표적인 유선형 물체가 있다고 쳐요. 타원형으로. 그러면은 얘 주위의 유동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베르누 의식에 집어넣으면은 얘도 알겠네요. 그럼 압력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장만 알면 압력 분포도 알 수 있어요. 베르누 의식을 통해서. 그럼 속도장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에 대한 속도 포텐셜로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5장에서 배울 내용들이지만 균일하게 오는 유동에 어떤 속도 포텐셜이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갖는 물체에 대한 속도 포텐셜이 주어질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형상 자체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상의 물체가 있다면 걔 주위의 유동장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식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둘을 더해주면은 뭐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유동장은 실제로 어떤 물체 주위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유동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유동에서 아까 얘기했죠? 속도를 알면 압력도 안다고. 그렇게 해서 물체 표면의 압력 분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체 표면의 압력 분포를 구하면 압력을 적분을 해요. 표면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압력을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나 아니면 물체가 받는 힘, 방향이 위쪽이면 양력일 수도 있고요. F라고 씁시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 실제 예제 같은 걸 보셔도 나중에 알겠지만은 10.5장에서는 우선 비회전 비점성 유동을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속도 포텐셜이란 개념을 들여왔어요. 그걸 하면서 속도 포텐셜에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뭐 일정하게 들어오는 유속이라거나 어떤 형상이라거나 걔네들끼리 그냥 걔로 인한 속도 포텐셜들을 더해주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그게 주위의 유동장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냥 듣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겠지만은 예제를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다룰 양력에서는 특히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력은 뭐 진짜 따지고 보면 점성 때문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해석에서 점성의 영향은 거의 배제를 하거든요. 대신에 포텐셜 유동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게 해석도 쉽기 때문에 지금도 프로펠러나 아니면은 뭐 날개 형상, 단면 형상을 가진 것들 뭐 풍력 발전이라거나 조류 발전이라거나 하는 거는 아직도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이외에도 저기 뭐 파도 중의 운동이라거나 그것도 점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텐셜 유동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포텐셜 유동이 뭔지 좀 설명을 했어요. 포텐셜 유동의 기본 개념이었죠. 서로 어떤 물리 현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더하면은 최종 유동장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 개념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잡한 유체 역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컴퓨터 안 좋을 때부터 하던 유동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 여기에 대한 해를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식으로. 근데 식으로 해를 구하는 건 제가 수업 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동력학 수업 배울 때 뭐 해를 식으로 풀고 그랬잖아요. 수치 해석으로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시절에 역학 내용이 아직 남아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고전적인 그런 수학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뒤쪽에서는 실제 그 포텐셜 유동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속도장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요소들이에요. 이제 책에서는 뭐 레고 블럭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도장을 만들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 잘랐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